오늘은 조금 묵직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이 하신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중증 외상센터에서 매일 생과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현장에서 보신 건 단순한 의학적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이었죠.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실제로 환자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오물을 받아내는 사람보다 책상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이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건 단순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돌파해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세상의 냉혹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카탈린 카리코라는 과학자에 관한 겁니다. 혹시 코로나19 때 우리를 구한 mRNA 백신 기억하시죠? 바로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무려 40년입니다. 1985년 카리코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너무 가난해서 차를 팔아서 만든 900파운드를 딸의 고민형 속에 숨겨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녀가 연구하던 mRNA는 당시 학계에서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죠.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연구비 지원도 받지 못했고 어떤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1995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그녀를 조교수에서 강등시켜버렸습니다. 연구 자금을 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였죠. 설상가상으로 그때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고 남편은 비자 문제로 헝가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카리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강등을 수용하면서까지 대학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 당국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연구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이 가는 길이 옳다는 내적 확신이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23년 그녀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40년의 헌신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세상이 인정한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가전회사의 창업주지만 시작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슨은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 시간 낭비야. 라고요. 그는 15년 동안 자기 집 뒤뜰 창고에서 혼자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든 시제품이 몇 개였는지 아시나요? 5,126개입니다. 5,126개가 전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예술교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집안 가구를 팔고 신용카드 한도를 다 써야 했죠. 친구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5126번 실패한 게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5126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 뿐이다. 이게 바로 지능적 실패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 시도를 개선하는 거죠. 5127번째 시제품이 마침내 성공했을 때 그는 전 세계 가전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다이슨 청소기,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다 그때의 5126번의 실패 덕분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수천 개의 오답 뒤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오답들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기억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어니스트 셰클던, 남극 탐험가입니다. 1914년 셰클던의 목표는 인류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인듀어런스호가 남극의 얼음에 갇혀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대원들은 영하 수십 도의 혹한 속에서 고립됐습니다. 이때 셰클턴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그는 즉시 목표를 바꿨습니다.
남극횡단이라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버리고 대원 전원의 생존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존심 때문에 원래 계획에 집착하다가 위기를 키웁니다. 하지만 셰클턴은 달랐어요. 그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엄격한 일가를 유지시켰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대원들을 자기 텐트에 함께 머물게 하면서 세심하게 관리했죠. 좁은 구명정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를 자청했고 자기 장갑을 대원에게 양보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지 짐작되십니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 대원을 무사히 귀환시켰습니다. 남극 횡단이라는 원래 목표는 실패했지만 그는 더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셰클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세상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때 진정한 승리는 원래 계획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에 관한 겁니다. 바로 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줌 창업자 에릭 위안의 성공담은 천재적인 아이디어 덕분이 아닙니다. 거절을 견뎌낸 끈기 덕분이었죠. 에릭 위안은 실리콘밸리로 가고 싶어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는데 8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9번째 시도 끝에 겨우 미국에 갈 수 있었죠. 미국에서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올랐지만 자기 아이디어가 거절당하자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나와 창업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35명의 벤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고 이미 화상회의 시장은 포화 상태야. 당신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들을 35번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릭 위안은 36번째 투자자를 만났고 거기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죠. 사용자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절당할 때마다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직접 고객의 불만을 듣게 했고 스스로도 매일 고객 이메일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 줌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됐죠. 에릭 위안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세상의 거절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단지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이다. 9번의 비자 거절, 36번의 투자 거절, 이것들이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비전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철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환경이었죠. 그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체력이 센 사람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유. 수용소에서도 강등당할 때도 5,000번 넘게 실패할 때도 남극에서 고립될 때도 수십 번 거절당할 때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를 선택할 권리입니다. 프랭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하지만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 사실은 삶이 매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존재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탈린 카리코는 40년의 거절 끝에 인류를 구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5126번의 실패 끝에 혁신을 이뤘고 셰클턴은 목표를 바꿔서 더 위대한 승리를 거뒀으며 에릭 위안은 45번의 거절을 견디고 세상을 연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피와 오물이 튀는 현장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거절, 실패 그런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증명할 기회를 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바닥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거기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모든 거절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유연하게 생존하세요. 원래 목표가 무너져도 더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창조하세요. 이 시련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뭔지 물어보세요. 결국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건 순풍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조타수의 의지입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냉혹함 앞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냉혹함을 딛고 자신만의 승리를 써 내려갈 것인가? 대답은 오직 여러분의 실천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